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 경선에 나설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들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당대표 후보는 성만 따면 김, 안, 천, 황 4명으로 압축이 됐고 100% 당심으로 치러질 이번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차근차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어서요.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는 4명으로 이렇게 최종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4명이 당대표 후보, 최종 후보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그리고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렇게 8명이 총 압축이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4명이 발표가 됐는데 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은 압축이 되긴 했는데 오늘 이 컷오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이 8일과 9일 이틀 동안 이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3곳이 2,000명씩 나눠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 그 결과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에 전달이 됐고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취합해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후보별 지지율이나 순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게 남아있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예.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원칙은 비공개인데 지금 비공개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비슷한 논란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천 명이니까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보통 1,000명 표본 이렇게 하는데 예. 실제로 투표권 가진 당원 6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전체 당원들의 표심과 좀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누가 1위를 차지했느냐 또 과반을 넘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결선 투표를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있다고 하면 결선 투표까지 갈 필요 없이 3월 8일에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자세한 수치라든지 순위가 아예 철저하게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추측이라든지 소문 같은 게 돌았습니다. 컷오프 결과 발표되고 난 이후에 소위 우리가 받은 글 이런 예. 걸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 후보들의 지지율 수치가 좀 유포가 됐었는데 보면은 좀 내용이 제각각이고 1위 후보도 다르고 숫자들도 제각각이라서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관위가 유포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컷오프 결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 4명. 어느 정도 예상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네,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총 4명으로 압축되는 자리에서 2명은 일단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관측들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두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이 4사람의 경쟁이었는데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망이 맞아 들어갔는데 천하람 후보가 실제로 이제 4위 안에 포함된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천하람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 경쟁이 가장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숨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4위권 안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다크호스로 부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계로 분류된 천하람 후보 이 자리에서 아바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수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천하람 후보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이른바 친 이준석계가 약진한 점도 도드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후보를 비롯해서 이른바 비윤 또는 반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가 있고 최고위원 후보에서는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서는 이긴 후보가 있습니다. 이 4명이 이제 같이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명이 모두 다 컷오프 예비 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이른바 비윤 표심이 꽤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거기다가 원래 천하람 후보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표심을 좀 흡수를 한 경향이 있고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또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의 영향력이 중도 성향의 당원 네. 그리고 청년층 당원에게 좀 먹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또 하나를 더 꼽아볼 것은 그 이른바 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과정도 있었고 최근에 네. 뭐 안철수 후보를 향한 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른바 좀 당내에서 비윤 표심이 좀 결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표심을 본인이 가져갔다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같은 면에서 봐야 될까요? 그 반면에 또 친윤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현역 의원들 대거 고별마셨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까 그 최고위원 후보 8명, 최종 후보 8명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제 현역 의원을 좀 꼽아보면 박성중 의원, 그 이만희 의원, 그리고 이용 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3명이 이제 친윤 현역 의원 후보들이었는데 네.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뭐 친윤 핵심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모두 탈락을 했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김용태, 허은하 후보는 모두 다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좀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8명 중에 최종 4명을 가리게 되는데 네.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인이 2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친인 이준석계 후보들이 지금 2명이 본선을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진출했다고 해서 표가 갈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에 친윤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 중에 비윤계 2명을 빼더라도 6명이 남아 있는데 이 6명으로 어쨌든 표심이 좀 분산될 수가 있어서 이 6명을 좀 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가능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윤심인데 윤심 논란 속에서 이번 컷오프에서는 친윤 최고위원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은 모두 진출을 한 겁니까, 본선에?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예. 정미경 후보, 조수진 후보, 허은하 후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최종 후보로 들어갔습니다. 최종 당선되는 후보 최고위원이 4명인데 네. 여기는 당규에 이제 여성 몫의 최고위원 1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 본선에서 투표 결과 1위에서 4위 사이에 여성 후보가 1명도 없으면은 여성 후보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제 4위로 여성목 최고위원으로 네. 당선이 되는 건데 최근 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3명의 여성 후보들의 지지율이 또 상당히 나오는 편이라서 단 1명이 될지 아니면 더 그 이상 지도부에 입성을 할지는 네.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이제 뭐 후보들은 정해졌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시작이 될 텐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후보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지 좀 전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된 뒤에 오후 2시에 이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이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서약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당대표 후보들의 각오를 한마디씩 좀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는 당을 잘 안정 속에서 개혁으로 이끌고 나가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를 뽑는 기준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 모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미래 비전으로
정말 보수 정통 정당이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전해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컷오프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4명의 발언들을 좀 들어봤는데 네. 약간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라는 표현을 김기현 후보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끝내겠다 네. 이런 각오를 예. 밝히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늘 강조했던 수도권과 그리고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거듭 얘기를 했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현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모두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구태와 결별 그리고 자기가 혁신 후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 그리고 30년 앞으로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대표 후보 경쟁, 당권 경쟁에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짚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은 이미 다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와 좀 더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표심에 또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이번에 컷오프에 들어오고 좀 부상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컷오프가 된 후보들의 표심이 이제 어디로 향할지도 좀 관심을 끌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접전 양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그분들의 이제 지지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경선 당원 투표로만 진행이 되는데 숫자와 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또 이것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그 당원 숫자가 지난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이 됐던 2021년 6월과 비교를 하면 2.5배,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확정한 선거인단을 보면 84만 명이고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2.5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이 부분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이 새로 유입된 당원들의 성향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직은 이제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예. 다만 워낙 이 전체 당원의 숫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의 이제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표가 미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투표율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원 전체 숫자도 늘었지만 이 당원의 지역별 분포 또 세대별 분포도 좀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번에 선거인단 중에서 수도권 비중이 38%, 영남권이 40%인데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 2021년 6월에 이준석 전 대표 뽑았을 때는 영남권이 50%를 넘었거든요. 과반이었고 그때는 수도권이 이제 한 32%, 3%로 30% 초반대였는데 이게 지금은 엇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로 보더라도 30세 이하 당원의 비중이 지금 밑에 있는 숫자 11.6%가 지난번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6% 가까이 6%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반면에 50대 당원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해석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져서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그 천하람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아까도 보셨지만 60대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의 친윤 후보에게 유리할 거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그리고 대거 유입된 당원들 자체가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들어온 당원들이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층이고 결론적으로 친윤 후보에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부터 이제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두 5차례가 진행이 되고 점차 서울 쪽 권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또 2월 중순부터 3월 3일까지는 TV 토론회도 7차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TV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또 향후 당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3일까지 TV 토론회 마치고 나면 4일부터 3월 4일부터 7일까지는 모바일 그리고 ARS 투표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3월 8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날이 이제 전당대회 날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반 50%를 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결선 투표를 거쳐서 3월 12일에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심의 구성, 아까 지역별, 세대별 비중이 어떻게 좀 반영될지, 그리고 향후 일정, 또 한 가지 김나연대 효과를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까지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